지금까지 진짜 좋은 서포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해로운 서포터에 대해서 3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비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요. 두 번째는 집착의 문제를 가지고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진짜 해로운 서포터 첫 번째, 비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험악해지는 것은 서포터가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예요. 비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는 2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할 때예요. 두 번째는 환자가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포터가 느꼈을 때 이제 비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돼요. 특히 이런 경우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이 분노의 커뮤니케이션에 빠지게 되면은 이건 정말 해로운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이 2가지 문제 때문에 환자한테 비판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빠지기가 쉬워집니다. 이것은 세계에 공통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느끼는 감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판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서포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부분이 환자에 대한 염려로부터 시작합니다. 환자에 대해서 어떤 염려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돼서 비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환자가 기본적으로 막 걱정만 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 가지 일을 막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걱정하고 막 이럴 때 이 서포터는 또 비판적으로 이것을 또 서포터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되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자기 자신의 케어를 확실히 하지 않을 때예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든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항상 너무 바빠 이런 경우 이걸 쳐다보고 있는 서포터는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된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서포터와 환자의 사이에서 자주 어떤 의견의 이 견해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 생각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치료 방침에 대한 차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사에 관한 차이, 또 뭐 운동에 관한 차이, 또 명상에 대한 어떤 이런 차이, 마음 치유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차이들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것은 서포터가 환자를 대할 때 아주 흔히 일어나는 공통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술을 우리가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환자가 좀 투덜투덜 말하는 것이 있어도 서포터가 그걸 조금 허용해 주세요. 아, 내가 환자의 염려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차려 주세요. 자기가 비판적으로 하게 될 때는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서포터가. 이게 설득을 한다고 설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귀를 기울이는 이런 방법, 듣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면은 이건 충돌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쫙 오픈하고 제대로 보고 상대방이 순수하게 전달하고 싶은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전달하고 싶은 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서포트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렇게 있거나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거 막 상대방이 설득하려고 막 또 해요. 항상 설득이 아니라 물론 상대방이 설득되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니즈가 즉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이 설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의한다,
쉐어한다, 이런 기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당신은 어때? 이런 거죠. 아, 그렇구나. 나하고는 좀 다르네. 괜찮아요, 달라도. 이런 개념이에요. 반복할게요. 상대방이 제대로 듣고 싶은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단정하고 명령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또 알아차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아니라 상대방이, 즉 환자가 원하는, 또 환자가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판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봤어요. 다음은 진짜 해로운 이 서포터, 두 번째는 집착의 문제입니다. 진짜 해로운 서포터, 두 번째는 집착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건강으로 가는 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이 집착하기가 쉬워요. 누구든지. 건강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뭐가 나타나나요? 압박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서포터하고 있는 상대방한테도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쨌거나 건강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착을 손에서 놓고 이것을 케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서포터가 집착의 문제를 일으킬 때는 보통 서포터 자체가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포터 하는 사람이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꼭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이거 안 될 거야. 쓸모없을 거야. 또 죽어버릴 거야. 악화될 거야. 나빠질 거야. 이런 집착의 문제인데요. 나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군것질을 그만 먹어야 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집착의 마음입니다. 이 집착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분노의 감정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이 두려움이나 불안의 마음에서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또 이걸로 인해서 또 집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에 아주 많은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죠. 엄마가 병에 걸려서 죽어버릴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 저런 거 먹으면 큰일 나,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냥 큰일 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집착의 마음을 우리는 손에서 내려놓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알아차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주 자연, 이 자연법이죠. 자연에 대한 건전한 신념으로 이 신뢰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엄마한테는 엄마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엄마는 엄마의 과제가 있어. 나랑은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어. 엄마는 엄마의 길을 걷고 있고, 엄마가 건강해지는 것은 나는 그것을 나는 서포트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세이죠. 하지만은 이런 집착을 내려놓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엄마가 병에 걸려도 괜찮아. 병이 악화되어도 괜찮아. 나는 엄마가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엄마가 언제 병에 걸려서 또 나빠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예요. 또 오늘 죽음을 맞이해도 괜찮아. 이런 자세가 엄마도 나도 케어가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 상당히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이 결국 이런 마음을 키우는 것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키우는 것이 그런 자세이기도 하고요. 희망을 계속 가지면서 집착을 손에서 놓는 이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희망을 계속 가지고 집착을 놓는 방법,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과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 또 병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신념들이 그런 자세를 키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가지 건전한 신념을 키우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내가 엄마는 몰라서 막 내가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으면 안 돼. 응? 이렇게 생각하면은 바로 이게 집착의 마음이 나오는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악화해도 괜찮다. 그리고 엄마가 죽음을 맞이해도 괜찮다.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자세입니다. 아니래, 오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무엇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죠. 물론 이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려면 병의 은혜 7가지 건전한 신념을 키우시는 것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지 일부러 상대방한테 엄마는 죽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엄마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지만 악화해도 괜찮습니다 등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상당히 부적절해요. 심지어 건강했으면 좋지만 죽어도 괜찮아요 라는 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케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케어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차림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건전한 신념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서포터를 받고 있는 상대는 어깨에 짐을 이렇게 내려놓고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가지 건전한 신념을 내면에서 키우면서 그 신뢰감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이 서포터가 희망을 계속 가지면서 집착을 내려놓으면 환자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편안해졌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환자가 온다는 거예요. 서포터가 집착을 하면은 환자도 같이 마찬가지로 집착을 하게 되고 불건전한 감정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물론 엄마를 못 보면 너무 슬프겠죠. 하지만 삶의 선배로서 먼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죠. 집착을 내려놓는 자세요. 다 괜찮아 라는 서포터 쪽이 그런 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대해주면은 서포터 받는 환자분도 일단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 서포터가 이런 자세이면 환자도 병도 죽음도 내가 잘 살았구나, 괜찮구나 하는 이런 릴렉스 하는 이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치유로 연결된다는 거죠. 집착을 내려놓는 자세.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서포터 받고 있는 환자를 너무 약자로만 보고 있으면 스스로도 이 집착이 되고 환자도 마음이 있을 곳이 없어져 버려요. 서포터가 환자와 마찬가지로 또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가지고 환자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마음의 안정, 또 여러분들의 치유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요, 환자가 죽음의 시기가 다가오면 올수록 그 의사가 그 병실에 가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자가 죽음의 시기가 가까워지면 의사가 병실에 가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왠지 나도 모르게 보고 싶지 않은 죽음을 패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집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어떤 졸업식이고 자연의 하나의 섭리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자리를 피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죠. 물론 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은 뒤에 다음 강의에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병을 치유함에 있어서 이 집착을 손에서 놓고 희망을 키우는 것이 안치병을 치료하고 특히 암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포터하고 있는 사람이 설령 악화되더라도 혹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서포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서 건강으로서의 서포터하는 방법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희망을 갖고 서포터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집착만큼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서포터하는 분도 7가지 건전한 신념을 강화하셔야 되고 서포터 받는 환자분도 이렇게 이런 신념, 건전한 신념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상당히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환자분은 한 사람의 서포터에만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서포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A가 피곤하면 B, B가 피곤하면 C라는 이런 질이 동반된 서포터를 확보해 놓는 것이 또 치유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포터 자신도 나 자신의 또 서포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카운셀러든 아니면 친구든 전문가든 관계없어요. 같이 모임이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다 괜찮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한 사람이 이걸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상대방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뵐 기쁨 리스트, 놀이,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확보해 두는 것도 병의 은혜로서 상당히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치유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집착과 희망의 차이를 조금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1강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희망의 씨앗은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7가지 건전한 신념을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도표 하나를 줄 거예요. 희망과 집착의 차이점에 대한 정리한 도표를 제가 하나 드릴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막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집착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희망과 집착을 이렇게 구별하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되겠죠? 집착의 마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에너지가 이렇게 다운되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도 이걸 허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착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잃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불건전한 사고가 베이스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희망은 건전한 사고가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정리해 볼까요? 건전한 사고의 베이스는 우리 안에 한쪽은 뭐가 들어있다고 했나요? 첫 번째, 희망이 들어있어요. 희망의 씨앗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에 믿음이 들어있고 또 7가지 건전한 신념을 믿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들어있으면은 그 속에서 희망이 싹 터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이 쌓임으로 인해서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쌓여서 행복이라는 것이 나오고 행복이 쌓여서 여러분들은 삶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편안함이 여러분의 치유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쪽 불건전한 사고의 이 베이스, 집착의 마음의 기본이 되는 것에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분노와 이런 절망 같은
이런 감정이 또 한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착의 마음이 가지게 되면 이런 부정적 감정이 계속 올라오게 되고요. 희망의 감정이 가지면은 5가지, 이 믿음과 희망과 기쁨과 행복, 편안함, 치유로 가는 것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희망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자세고요. 릴렉스를 만들어줍니다. 집착의 마음은 어쨌거나 생각대로 되지 달성되지 못하면 세상사가 인생은 다 끝장난다. 모든 기능은 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집착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긴장, 스트레스가 아주 계속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집착의 상태다. 이렇게 희망과 집착을 또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해로운 서포터 3번째는 놀이의 문제입니다. 놀이의 문제예요. 이 놀이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이 놀이의 중요성을 우리가 흔히 잊기가 너무 쉬워요. 그건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집착의 마음이 계속되면은 계속 뭔가 막 해야만 된다라고 하지 이 자신을 릴렉스할 수 있고 자신을 상냥하게 하는 거에서는 소홀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포터도 그렇고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놀이는 병에 걸렸을 때 우리들을 에너지를 업시키고 창의력을 높여주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기쁨을 만드는 이 놀이의 가치를 우리는 확실히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고 있을 때 우리들의 에너지가 향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놀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병에 걸린 사람이 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을 또 할 거예요. 어머어머머 저거 누구시 봐. 오랜만인데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을까. 지난번에 진단받았다고 그러던지 삶을 포기했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충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좀 어떠냐. 뭐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서포터인 가족이 만약에 환자를 돌보지 않고 놀고 있다면 정말 많은 세간의 풍파가 아마 다가올 거예요. 이게 더욱 거세게 자기한테 다가올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만약에 암에 걸려서 남편이 서포터하고 있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날 이 서포터하고 있는 남편이 자신의 에너지를 좀 높이려고 뭐 친구와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이 서포터하는 사람이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간 것은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간 것이죠. 보다 효과적인 서포터를 하기 위한 어느 충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미 그것은 또 부인한테도 사이에서 서로 이해도 하고 동의받은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친구와 이렇게 영화관에 같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다른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럼 그 상대방은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라? 저거 봐라. 영화를 보고 있어? 뭐야 저거? 당신 저 사람의 부인은 암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었어? 뭐 그런데 외출한 거야?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큰 죄책감으로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죠. 특히 이제 그게 친척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반응은 더 심할지도 몰라요. 부인이 병에 걸렸는데 놀러나 다니는 것은 저거 대체 어떤 남편이야. 부인을 돌봐야지. 돌보지도 않고 저렇게 놀러 다녀? 뭐 이런 상황은 우리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여튼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갖다가 항상 강화해 두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포터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충전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이먼슨 선생님이 예를 참 많이 드시는데요. 이제 사이먼슨 선생님이 아버지가 병이 걸리셔서 거의 죽음의 시기가 다가올 때였어요. 보통은 이제 엄마하고 누나가 서포터를 하고 있었는데
두어 시간 정도 걸린 그런 거리를 이렇게 사이에 떨어져 있었는데 금요일 밤에 이제 항상 사이먼 선생님 집에 내려갔대요. 그때 2-3시간을 운전하고 가니까 상당히 이제 피곤한 이런 생활을 이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내려왔다가 월요일날 돌아오는 이런 시간을 뭐 가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말에는 사이먼 선생님이 서포터를 하는 이런 때였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친구들이 몇 명 집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그래서 이제 너 너무 무리한다, 조금은 쉬어야 된다 해가지고서 이 호수에 있는 그 요트로 데리고 갔대요, 사이먼 선생님을. 친구들이 사이먼튼 박사가 요트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서 서프라이즈에서 좀 쉴 수 있게 놀이를 좀 만들어준 거죠. 그때가 이제 8월이었고 날씨가 아주 매우 좋고 잔잔한 파도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뭐 치즈니 빵이니 뭐 하여튼 과일이니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갖고서 이렇게 나갔는데요. 친구들이 너 좀 쉬어야 된다. 너 이렇게 계속하면은 병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서프라이즈를 해준 거예요. 근데 사이먼 선생님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준 게 기쁘긴 했는데 배를 딱 탔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친 바다에서도 별로 멀미가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뭐 바람도 하나도 없었는데 배멀미를 막 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마음도 이 몸도 많이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한번 알아차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대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면에 알아차림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었대요.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막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요트에서 놀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책감이죠. 이런 죄책감이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배 타는 걸 좋아하고 멀미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몸에 멀미라는 증상으로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먼 선생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빌립 쿼크 요것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해봤대요. 이렇게 써봤대요. 그래서 지금 나는 충전이 필요하다. 이걸 딱 쓰는 순간 팍 하고 이게 알아차림과 함께 생각이 확 바뀌는, 그리고 이 속이 미식거리고 막 토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싹 사라지고 기분도 좀 좋아지는 이런 상태를 자기가 체험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트도 즐기고 음식과 와인 뭐 차려놓은 것을 맛있게 먹고 그렇게 충전을 해서 가서 나머지 시간을 아버지를 잘 서포트하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또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때 바보처럼 아빠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 나는 요트에서 재밌게 놀고 충전하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해요. 그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심리적인 어떤 이주의 중요성, 이 기쁨의 중요성, 우린 이런 것을 흔히 교육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더라도 숨어서 하고 뭐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교육을 좀 받아왔는데요. 참고 막 이렇게 아니면은 절대 가면 안 돼. 뭐 이런 것들로 참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자기가 충전이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서포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쓸데없이 솔직할 필요는 없어요. 스스로의 소중한 뜰을 제대로 이렇게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놀이의 중요성은 환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서포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중요하다. 기쁨이죠. 기쁨 리스트에서 우리가 배워봤지만 자기의 기분을 향상시켜주고 또 에너지를 그리고 또 면역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충전할 때 가장 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병에 걸리면 놀이라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놀이는 에너지를 충전시킨다. 그리고 창조력을 좋아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놀이의 중요성이 우리가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가 옆에 아픈데 이 서포터로서 그거 잠깐 노는 것도 약간의 죄책감을 갖고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몸에도 또 건강에도 다음에 서포터 안에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놀이의 중요성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충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요. 환자분뿐만 아니라 서포터 분들도 서로의 니즈가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또 혼란스럽고 좀 어렵다 그러면은 자신의 내면의 지혜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고요. 알아차리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특히 치료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는지, 내가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우선해야 하는지 이것이 헷갈린다면은 반드시 알아차리시라. 여러분의 내면의 지혜에서 그것을 깨달음을 얻으시라는 것이고요. 이 내면의 지혜, 특히 여러분들 7가지 건전한 신념에 신뢰하시고 각각의 삶의 세계가 있죠. 인생의 자신만의 길을 걷는 이런 자세들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포터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좋은 서포터와 진짜 해로운 서포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 서포터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내면의 지혜를 키우는 이미지 유도 명상을 또 진행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 스몰 그룹에서 좀 마음 나누기로 여러분들끼리 같이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